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화장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장품들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깊이 있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으로는 기초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기초 화장품은 우리가 얼굴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피부결을 정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까지 이 과정에 들어가는 화장품들을 기초 화장품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 화장품의 종류를 보시면 세안용 화장품으로는 폼 클렌징, 페이셜 스크럽, 클렌징 크림, 클렌징 로션 등 세안에 관련된 용품들이 있고, 피부 정돈에는 화장수, 팩, 마사지 크림 등이 있고, 피부 보호에는 로션, 크림, 에센스, 화장류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세안용 화장품을 살펴보시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거나 우리가 화장품을 제거하거나 혹은 각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세안용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화장수를 보시면 화장수는 화장수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 피부의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에 청량감을 부여하고 피부에 남은 클렌징 잔여물을 제거하고 피부의 pH 밸런스 조절 작용을 하며 피부 진정 또는 쿨링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수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피부결을 정돈해서 모공을 수축시켜 가지고 다시 본래의 피부로 돌려주는 수렴 효과가 있는 화장수, 그리고 우리가 화장수를 사용한 뒤에 영양 성분의 흡수가 쉽게끔 피부결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화장수, 즉 유연 화장수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나눠서 보시면 자, 유연 화장수는 피부의 수분 공급 및 피부를 유연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가 모공이나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화장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수렴 화장수인데 지방성 피부에 적합하며 우리가 화장수를 피부에 발랐을 때 살짝 휘발성이 있어서 청량감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모공이 수축되고 pH가 조절되면서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게 이 수렴 화장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수는 우리가 이러한 기능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팩입니다. 팩의 주요 기능은 피부의 피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피부 온도를 상승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유효 성분의 침투를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노폐물 제거 및 청결 작용을 한다. 팩에 여러 종류들이 있듯이 이렇게 기능도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이 팩의 종류는 저희가 피부 미용을 전공하는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고 제거 방법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조금 숙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피로프 타입. 피로프 타입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팩을 한 후에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팩들을 전부 다 피로프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시오프 타입은 팩을 넓게 발라놓고 물로 씻어내는 타입. 그 다음에 티슈오프 타입은 우리가 팩을 바르고 휴지로 물을 이용하지 않고 티슈를 이용해서 닦아내는 그런 타입. 시트 타입은 가장 간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시트에 적셔진 영양 성분을 피부에 흡수시키고 그 시트가 전부 다 건조되게 되면 시트만 제거하면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는 팩을 우리가 시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패치 타입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무언가 목적을 갖고 붙였다가 떼내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팩을 우리가 이렇게 패치 타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팩을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피부 보호용 화장품 해가지고 로션, 크림, 에센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교재를 먼저 보시면 로션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구성은 수분 60에서 80%, 그 다음에 30% 이하의 유분을 갖고 있다. 즉 우리가 워터인 오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로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림은
세안 시 소실된 천연 보호막을 보충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피부의 생리 기능을 돕고 유효 성분들로 피부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크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게 크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센스는 피부 보습 및 노화 억제 성분들을 농축해서 만든 것, 피부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크림이 조금 이렇게 점성이 높게 생겼다라고 하면 에센스는 고농축을 이용해서 피부에 액상의 형태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걸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성이 높고 여기는 약간 액상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농축돼 있고 영양분이 퍼져 있고 이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메이크업 화장품 해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과 포인트 메이크업이 나올 건데, 자, 베이스 메이크업 먼저 살펴보시면 메이크업 베이스, 인공 피지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파운데이션의 밀착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 차단 기능도 들어가 있고 화장의 지속성을 고조시켜준다. 즉 모공 사이사이를 메꾸고 피지막을 형성해서 화장품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도움을 주는 게 메이크업 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주근깨, 기미 등 피부의 결점을 커버하며 피부에 광택과 투명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베이스로 우리가 피부 결을 전부 다 정돈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우리가 피부 톤을 보정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게 파운데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파우더는 우리가 피부색을 정돈하고 피부의 번들거림을 방지하고 화사한 피부 표현을 하고 땀 피지의 분비를 억제한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분비되는 피지를 막아주고 기름기를 제거함으로써 화장의 밀착력과 파운데이션의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주는 게 파우더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이스 메이크업이었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위에 우리가 포인트 메이크업이 들어가는데, 자, 포인트 메이크업에는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립스틱, 입술의 건조를 방지하고 입술의 색채감 및 입체감을 부여한다. 아이라이너,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아이섀도우, 눈꺼풀의 색감을 주어 입체감을 살려 눈의 표정을 강조한다. 마스카라는 속눈썹이 짙고 길어 보이게 하며 블러셔는 얼굴에 입체감을 주고 건강하게 보이게 한다. 즉 우리가 피부결을 정돈하는 건 베이스 메이크업,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위에다가 뭔가를 개성적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색조를 넣어서 사용하는 건 포인트 메이크업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평소에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바디 관리 화장품 해가지고 세정용, 트리트먼트용, 일소용, 일소 방지용, 액취 방지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세정용은 우리가 바디 클렌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몸을 씻어낸 다음에 우리가 소실된 유분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트리트먼트용으로 바디 로션을 바르죠. 자, 그래서 세정용이랑 트리트먼트용, 바디 클렌저, 바디 로션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일소용은 우리가 자외선을 이용해서 몸을 태닝을 하는데 태닝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몸을 까맣게 만들어주는 것 외에 다른 유해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게 이 일소용 화장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빛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사시켜버리는 화장품을 일소용 화장품. 그 다음에 일소 방지용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빛이 투과하지 않고 모든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게 일소 방지용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선크림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액취 방지용은 자, 우리 동양인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서양인들은 액취증이나 애과증이라 그래서 우리가 겨드랑이나 배꼽 주변, 생식기 주변에서 약간 좀 시큼한 냄새를 맡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우리가 데오드란트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서양인의 경우는 데오드란트 제품을 항상 외출 시에 반드시 도포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냄새를 억제시켜주거나 냄새를 없애주는 제품을 데오드란트 제품이라고 하며 액취 방지용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향용 화장품은 즉 향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향수는 우리가 어떻게 제조가 되냐면 알코올 성분 안에 알코올 안에 여러 가지 향료를 희석해서 만드는 게 향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향료를 어떤 비율로 희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이 강하고 적고, 그 다음에 지속시간이 조금 지속이 되거나 오래 지속이 되거나를 결정을 하는데, 일단 향이 적고 지속시간이 낮은 것부터 살펴보면 코오롱 종류가 있겠습니다. 샤워 코롱, 오데 코롱 이런 종류들이 향이 약하고 지속시간이 적고, 가장 중간에 성격을 띠는 것이 오데 토일렛, 이게 가장 중간의 향과 중간의 지속시간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이 강하고 향이 오래 가는 것은 우리가 오데 퍼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퓸이 가장 향이 강하고 오랜 지속시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샤워 코롱이 향이 가장 은은하면서 적은 지속시간을 갖고 있다더라, 이렇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향수의 발산 속도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향료를 배합을 할 때, 향료를 희석을 할 때 한 가지 향료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휘발성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휘발성이 정해지는데, 이 휘발성이 빨리 휘발되느냐 아니면 늦게 휘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합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향료를 배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늦게 휘발되는 것을 베이스노트, 그 다음에 중간에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미들노트, 그 다음에 가장 빨리 휘발되면서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게 탑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수를 한번 뿌리면 첫 번째 맡아지는 향이 탑노트, 두 번째에 약간 은은하게 남아있는 게 미들노트,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아있더라도 피부에 남아있는 냄새가 베이스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자, 이러한 향료들을 얻어내는 방법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약 4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증기 증류법. 수증기 증류법은 우리가 이렇게 솥단지나 이런 것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용매를 안쪽에다 막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을 하면 수증기가 생기고, 이 수증기가 생기는 걸 이렇게 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냉각을 시켜줍니다. 관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게 만들면서 이 관 안에서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냉각이 되면 기체가 액화되면서 이제 액체로 변하면서 이 액체가 향료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압착법은 간단하게 열대과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열대과일을 그냥 눌러가지고 거기서 향료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압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매 추출법은 휘발성 추출법이 있고 비휘발성 추출법이 있는데, 휘발성 추출법은 여러분들 영화 향수를 보시면 이 2가지 방법이 전부 다 나오는데 조금 잔인하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휘발성은 우리가 장미나 혹은 자스민 등의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똑같습니다. 증탕하는 방법이랑 똑같은데 불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장미나 자스민들을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이 휘발성이 있는 기름을 나중에 따로 꺼내 가지고 얘네들을 증류시킨 다음에 얻어내는 오일을 우리가 휘발성 용매 추출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비휘발성은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이렇게 대상에 기름을 바릅니다. 동물성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을 걷어낸 다음에 다시 나중에 가열시켜서 거기서 얻어내는 향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증기 증류법, 압착법, 휘발성, 비휘발성 추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만 지으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향을 맡는 향수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자, 에센셜 오일 및 캐리어 오일은 우리가 이 향을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몸의 이상 기능을 치유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몸에 흡수시켜서 우리가 신진대사에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에센셜 오일을 보시면, 에센셜 오일은 우리가 순수한
향료의 결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 순수한 것을 사용할 것,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무엇인가에 희석해서 사용할 것, 물이 됐건 다른 우리가 조금 농도가 더 낮은 오일이 됐건 다른 것에 희석해서 사용할 것, 그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안전성 테스트, 패치 테스트를 실시할 것, 피부에 살짝 발라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살짝 발라본 다음에 여러 이상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고열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 것, 사용 후 반드시 제품의 마개를 닫아 놓을 것, 그 다음에 갈색 병에 넣어 우리가 햇빛이 안 들고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이라고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 몸에 이상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로마 오일의 사용 방법은 우리가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한두 방울만 우리가 공기 중에 분산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살펴보시면 입욕법은 물 안에 에센셜 오일 한 방울에서 세 방울을 몸무게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한 방울에서 세 방울을 푼 다음에 충분히 풀어졌으면 그 안에 신체를 담가서 사용하는 입욕법이 있습니다. 자, 흡입법은 손수건이나 티슈 등에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분산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확산법은 우리가 아로마 램프나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 안에 혹은 다른 베이스가 되는 오일 안에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희석시키고 공기 중에 확산시키는 방법도 이 확산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포법은 온수 또는 냉수 1리터 정도에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를 넣고 수건을 담궈 적신 후 피부에 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피부에 바를 때도 역시나 몸무게에 의해서 5방울 넣을 건지 10방울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에센셜 오일의 종류로는 라벤더, 자스민, 제라늄, 티트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야 될 거는 라벤더, 자스민, 로즈마리, 티트리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패추리 정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라벤더, 자스민, 로즈마리, 패추리, 티트리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 효과나 여드름 피부에 적합한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까지 깊이는 공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캐리어 오일, 베이스 오일이라고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센셜 오일은 보통 사용할 때 희석해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희석을 하는데 그 우리가 베이스가 되는 용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첫 번째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고 두 번째는 베이스 오일이 있는데 자, 이 베이스 오일은 우리가 교재를 먼저 보시면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로 에센셜 오일의 향을 방해하지 않게 향이 없어야 하고 피부 흡수력이 좋아야 한다. 즉 너무 강한 작용이 없고 은은하게 향을 내면서 에센셜 오일의 향을 방해하지 않는 것들이 베이스 오일이 됩니다. 즉 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오일들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베이스 오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많이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출제 빈도가 조금 있었던 거는 호호바 오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에센셜 오일의 주의사항,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이랑 베이스 오일이랑의 차이점,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에서 주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베이스 오일에서 가끔 시험에 나왔던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그 친구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까지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름 개선의 효과가 있거나 혹은 피부 미백, 선텐,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피부 미백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피부 미백제에 대한 기능으로는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거나 기미 주근깨 형성 또한 억제시키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 색소가 있으면 그 색을 엷게 만들어서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미백제에 들어가는 성분으로는 알부틴, 코직산, 비타민C 유도체, 당나무 추출물, 뽕나무 추출물, 감초 추출물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분들은 약간 좀 2번에서 3번 정도 읽으면서 이 단어들과 친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 진짜 가끔 한 번씩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주름 개선제입니다. 기능으로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며 콜라겐의 합성, 표피의 신진대사, 그 다음에 섬유화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있더라라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성분으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레티놀이라는 성분이랑 그 다음에 아데노신이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레티놀은 비타민 A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들을 레티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포의 분열을 촉진시키는 게 이 레티놀 성분의 가장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데노신은 세포 친화적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가 아데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나오는데 자, 기능으로 보면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필요한 자외선만을 받아들여서 몸을 태닝시키는 것. 태닝의 기능을 갖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자외선을 원초적 차단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2가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류에 따른 특징이 나와 있는데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외선 산란제, 자외선 흡수제는 이 자외선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2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일단 교재를 먼저 보시면 성분도 이렇게 다르게 있고 특징으로는 물리적 산란작용, 발랐을 때 불투명하다. 그다음에 여기는 화학적인 흡수작용, 발랐을 때 투명하다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피부가 있습니다. 자, 피부가 있고 이쪽에도 피부가 있습니다. 자, 피부가 있는데 이 위쪽으로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발라져요. 자, 자외선 차단제가 발라지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건 이제 이산화 티타늄, 그 다음에 산화 아연 이런 성분들이 돼 있고 자, 여기는 옥틸 D라고만 써놓을게요. 옥틸 D, 메틸 파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되는 성분인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햇빛이 이렇게 왔을 때 이산화 티타늄이랑 산화 아연은 햇볕을 이렇게 옆으로 보내거나 튕겨냅니다.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옆으로 보내요.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옆으로 이렇게 산란시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시키고 있고 옆을 보시면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옥틸디 메칠 파바의 성분에 의해서 이 빛이 안에서 흡수,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서로 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선크림을 발랐을 때 우리가 하얗게 표시가 되면 산란제, 그 다음에 투명하게 표시가 되면 우리가 흡수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장점, 단점으로는 자, 이 친구는 자외선 차단율이 좋습니다. 이 친구는 자외선 차단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신에 투명해서 우리가 화장품이 훨씬 더 잘 발라질 수 있다라는 특징은 있는데 대신에 자외선을 받고 그 빛을 여기서 흡수해서 없애기 때문에 살짝 열이 올라옵니다. 그 열에 의해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다가오고 있고 자, 여기는 우리가 자외선 차단 효과는 크지만 화장이 밀린다 그리고 두껍게 발린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자외선 차단 지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 지수를 보시면
자외선 차단지수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플러스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품의 구별이 되는데, 자, 이 40이라는 숫자 보통 15, 30, 45로 구분이 되는 이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들이 결정되는 이유가 뭐냐? 피부에 우리가 그냥 빛을 받았을 때 빨개지는 홍반량, 빨갛게 변한 홍반량, 그 다음에 피부에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빨갛게 변하는 홍반량, 이걸 이렇게 나눠봤더니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지속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보시면 평상시에는 15 정도가 적당한 수치이고, 밖에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30 이상 45까지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고 UVB, 즉 자외선 방어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그리고 피부의 멜라닌 양과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화장품에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화장품에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렇게 해서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쭉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구별점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내용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